안녕하세요. 물된 동산 책 속 진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좋은 책 한 권은 식품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안병수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이란 책입니다. 최근에 대규모 감염성 질환이 속출하고 있었죠. 조류독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과거엔 없었던 질병입니다. 앞으로는 더 잦을 것이라고 하죠. 왜 의학이 발달하고 위생관념이 높아진 오늘날 이런 감염성 질환이 마구잡이로 창궐하는 걸까요? 이 책을 통해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꼭 되돌아보시고 실천해야 할 우리의 식생활 속 꿀팁을 통해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마음으로 책 속 진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건강의 열쇠 인슐린. 혹시 마스터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주인 같은 호르몬, 즉 무척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뜻입니다. 송구하게도 서양의 학자들은 저를 마스터 호르몬으로 부른답니다. 세포가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저의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제가 식사 도움이라고 했잖아요. 저의 도움으로 세포들은 식사를 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에너지로 삶을 영위하죠. 실은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을거리가 포도당이랍니다. 혈당과 저는 서로 존재의 의미를 주고받는 쉴과 바늘 같은 관계, 요즘 말로 원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성실덩어리입니다. 책임감도 그 어떤 호르몬보다 강하다고 자부합니다. 평소 일이 없을 때에도 저는 여러분의 몸 구석구석을 쉬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저의 고객이자 짝꿍인 세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죠. 반면에 저는 무척 예민한 편이랍니다. 정상적인 때에는 일을 깔끔하게 잘 해냅니다. 상황이 급박해졌을 때가 문제예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저의 이런 일면은 고혈당일 때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비상 상황이잖아요. 저는 침착성을 잃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호르몬들이 대개 설탕을 싫어합니다. 다만 호르몬 가운데서도 인슐린이 유독 설탕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고 있죠. 당분이 인체 내에서 대사될 때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자연의 영양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설탕은 또한 영양분 도둑이란 말도 있습니다. 설탕이 여러분 몸에서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분을 훔쳐간다는 뜻이에요. 설탕만 그런가요? 모든 정제당이 똑같이 안고 있는 공통의 아킬레스건입니다. 21세기의 유행병인 생활습관병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요즘엔 젊은이들도 생활습관병의 공격을 마구 받지요. 이 신종병만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뿌리가 같다는 것.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인슐린 저항이랍니다. 호르몬도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특히 제가 스트레스에 민감하답니다. 제가 세포에게 포도당을 먹이고 남으면 그것으로 지방을 만든답니다. 예방책, 아니 해결책이 있죠. 세포가 먹을 만큼만 포도당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식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여러분 몸 안에서 죄다 포도당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탄수화물 식품 중에도 포도당을 빠르게 많이 만드는 당류, 특히 정제당을 줄여야겠어요. 정신분열증 환자의 67%가 저혈당증을 원인으로 합니다. 2장 맛있는 것들의 비밀. 식품을 판단할 때 제가 중시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식품 철학이 살아있는지 여부입니다. 가공식품이라도 이 철학이 살아있으면 좋은 식품입니다. 흑갈색을 가장 적절하게 내주는 카라멜 색소가 사용되죠. 색소는 여러분의 눈을 현혹하는 대표적인 첨가물입니다. 색소는 대개 제가 경멸하는
카라멜 색소가 비호감 제1호입니다. 카라멜 색소가 인슐린 저항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벌써 나와 있습니다. 콜라는 검은색이지요. 그 검은색의 정체가 색소인데 다름 아닌 카라멜 색소랍니다. 이 색소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미다졸이라는 물질입니다. 카라멜 색소의 못된 짓은 마치 양파 껍질 같습니다. 벗길수록 자꾸 나옵니다. 이번엔 염증이에요. 여러분 몸에 특히 혈관 내벽에 미세한 염증을 만듭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졸중 등 고질적인 현대병의 원인이 되죠. 약 50만 톤 매년 지구촌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카라멜 색소의 양입니다. 통풍의 주범으로 한국인의 소울푸드 격인 치맥을 꼽더군요. 치맥 외에 또 책임져야 할 작자가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몸에서 요산 성분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요산을 먹고 자라는 것이 통풍이지요. 식품에 과당을 쓰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무설탕이라는 이미지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직접 선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성 감미료는 인슐린 저항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합성 감미료가 저에게 친화적이라고요? 천만에요. 차라리 백설탕이 나을 지경입니다. 사카린은 단맛을 가장 값싸게 낼 수 있는 첨가물입니다. 미국 공익과학센터에서는 사카린을 꼭 피해야 할 첨가물로 지정해 놓았네요. 이 녀석의 족쇄가 풀린 것은 업계의 집요한 로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스파탐은 신경과학자들의 흥분 독소라고 칭합니다. 신경계를 손상하는 신경 독성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아스파탐은 막걸리 등에 들어있는데 아스파탐을 에틸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면 신경 독성이 더 커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무려쓴 수입 옥수수로 만드는데 수입 옥수수는 거의 대부분 유전자가 가위질된 것일 터 물엿은 대표적인 GMO 당류입니다. 물엿 대신 조청을 권해드립니다. 엽기름으로 만든 전통 조청은 비정제 액당입니다. 액상 과당의 대안으로는 꿀을 권해드립니다. 과일에도 과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인체 대사 리듬에 맞게 흡수 속도를 조절해주는 섬유질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나 독소 같은 나쁜 녀석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몸 밖으로 내쫓습니다. 과일을 씹어 먹으면 영양분을 그대로 다 섭취할 수 있는데 주스는 그렇지 않아요. 주스는 섬유질의 손실이 커서 영양분이 상당량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주스는 청량 음료보다 더 나쁩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설파하는 경고입니다. 이온 음료의 색깔이 푸른색이지요. 건강을 상징하는 그 청명한 푸르름이 타르 색소의 작품입니다. 라벨에 청색 1호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이 청색 제1호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타르 색소 가운데 발암 물질이라는 편말이 가장 선명한 녀석이라서요. 청색 제1호가 글루탐산과 만나면 발톱을 더욱 날카롭게 세운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색소의 독성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타르 색소는 제약회사에서도 많이 씁니다. 의약품에도 꽤 들어가거든요. 색깔이 있다면 타르 색소를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잖아도 의약품은 화학물질인데 여기에 합성색소까지 섞이니. 시중의 건강보조식품 90% 이상이 인공영양분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3장 식탁 위의 가짜들. 단무지 안의 글리신, 이 녀석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장을 억제하고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인은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저는 인을 질투심 많은 미네랄로 묘사하고 싶네요. 특히 칼슘의 발목을 잡는 녀석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인이 칼슘의 흡수를 저해한다. 인산염이 골다공증을 부른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산염을 고발한 자료를 보면 정말 눈살이 찌푸려져요. 폐암을 일으킨다는 논문, 동맥경화, 심뇌혈관, 신장질환 등등. 가짜식품, 짝퉁식품, 속임수식품, 페이크푸드 이런 말들이 횡행하는 세상에서는 건강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신뢰라는 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부정직한, 그래서 반건강적인 식품은 멀리, 정직한, 그래서 친건강적인 식품은 가까이. 버터는 그렇게 나쁜 식품이 아닙니다. 좋은 점이 훨씬 많은 식품입니다. 너무 많이만 먹지 않는다면요. 그러나 버터에도 짝퉁이 있답니다. 바로 마가린입니다. 마가린은 경화유라고도 하는데 인공자가 붙은 인공경화유입니다. 식용유는 반드시 압착유를 선택하십시오. 압착유는 추출하지 않습니다. 정제도 하지 않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기가 있는 식용유가 압착유라는 사실 아시죠? 유명 과자라고 또 장수 브랜드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과자 제1호 초코파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과자입니다. 정제당과 인공경화유가 쌍절곤이 되어 저를 공격하지요. 국민과자 제2호 새우맛 스낵. 제가 그 다음으로 싫어하는 과자입니다. 커피 믹스에 숨겨진 콘셉트가 고당분, 고지방이라는 점입니다. 대사증후군이 빠르게 진행되면 물론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4장, 내 몸을 지키는 식생활. 비빔밥의 역설, 나쁜 음식들, 이를테면 첨가물 같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섞으면 이롭기는커녕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 음식을 섞어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식품 첨가물은 그 반대입니다. 섞어 먹으면 더 나쁩니다. 고혈압약, 위장약, 당뇨병약, 이들 세 의약품이 얼마 전에 꽤나 시끄러웠지요. 몇몇 유명 제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서요. 문제의 발암물질은 니트로사민이라는 녀석이었습니다. 좋은 식품은 대개 탄수화물이 다른 성분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식품은 대개 탄수화물 성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기법의 하나로 저당지수 식품을 섭취할수록 체질량 지수가 낮아지고 고당지수 식품은 반대로 체질량 지수를 높입니다. 자녀의 학교 성적에 관심 있으십니까? 아이들 식단의 당 지수에 먼저 관심을 가지십시오. 당 부하 지수는 당 지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지표랍니다. 당 부하 지수의 핵심은 1회 섭취량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1회 섭취량을 정해놓고 정확히 그 양을 먹었을 때의 혈당치 변화를 비교합니다. 수치가 10 이하면 당 부하 지수가 낮은 식품, 11에서 19이면 중간 식품, 20 이상이면 높은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당 지수가 높더라도 당 부하 지수가 낮으면 인슐린에게 친절한 식품입니다. 비타민 C는 사과보다 감자에 훨씬 많습니다. 감자가 3배 가까이 됩니다. 감자가 당 지수와 당 부하 지수 둘 다 높다는 것은 엄연한 팩트지요. 감자에겐 치명적인 핸디캡임이 틀림없습니다. 미끌미끌한 감자는 금, 푸석푸석한 감자는 동, 식감 차이가 당 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푸석푸석한 감자는 당 지수가 높고 미끌미끌한 감자는 당 지수가 낮고요. 찬 감자는 금, 뜨거운 감자는 동, 되도록 식혀 드십시오. 온도에 따라 당 지수 차이가 큽니다. 인스턴트 라면은 가공식품이 팽창할 즈음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이 출시된 초창기 일본에서는 원인 불명의 사망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한 심리 영양학자는 비극의 주범으로 인스턴트 라면을 지목합니다.
김치가 한국인들을 살렸습니다. 라면 드실 때 김치를 곁들이잖아요. 김치가 라면의 당 지수를 낮춰줍니다. 라면 종주국의 일본 소비자들은 요즘엔 인스턴트 라면을 그다지 많이 먹지 않습니다. 1인당 인스턴트 라면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지금은 한국입니다. 여러분이 물을 마시는 것은 체내 항상성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 6개월간 고지방 식생활을 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책은 인슐린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인슐린의 어려움들로 많은 질병들이 탄생하고 있는 요즘, 금과 같은 책 한 권입니다. 호르몬을 건강하게 다스림으로 건강해지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